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중간에 구독이나 알림 설정 누르시면 귀찮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 네이버 지식인사이트 프로필 화면이고요. 보이시는 연락처로 궁금하신 질문 마구마구 모두 문자나 카톡으로 주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다시 또 이제 쿠팡 뒷이야기 나머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팡 상장되기 전에 쿠팡 이야기 한 반 정도 말씀드리고 아직 마무리를 못 져서 오늘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지면은 오늘도 마무리를 못 짓고 3부까지 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화면에서 쿠팡을 쳐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뉴욕에 상장된 쿠팡은 44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에는 살짝 상승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장 첫날에는 7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가 거품이 쭉 빠지면서 지금은 45달러도 지키지 못한 상태예요.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렇게 유망하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쿠팡 수혜주란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많은 종목이 랠리를 펼쳤는데 정작 쿠팡은 상장되고 나서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쿠팡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꾸준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수익은 1원도 발생시키지 못한 회사고 이런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현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쿠팡에서도 전략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이익은 포기하고 일단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가능하려면은 매출이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이 멈추는 순간 그 전달에 상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뭐 투자금이 됐든 대출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금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 새로운 투자를 만들고 그런 새로운 투자로 또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끝판왕이 지금 이 뉴욕 상장 시장에 쿠팡을 상장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은 안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이제 이야기해 드리면요. 결과적으로 그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뉴욕에 상장을 하면서 그 시장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상장 신고서를 보시면은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쿠팡에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 결국은 시장을 다 먹겠다는 얘기죠. 매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늘어야 되고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매출은 높지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 수익을 포기하고 시장의 덩치를 불려서 나중에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다만 이 전략은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이 멈추는 순간 지난달에 상품 대금
고객의 돈을 먼저 끌어 쓰고 이 고객의 상품을 끌어왔던 판매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 판매 대금을 나중에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쪼그라드는 순간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 쿠팡이 미지급금이 계속 발생되면서 다음 달 매출로 이 그달 생기는 미지급금을 갚아버리는 미래에 기대는 성장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야, 이게 결과적으로는 쿠팡의 미국 상장이 해결책, 치료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병들어 있는 쿠팡의 재무 구조를 폭탄을 늦게 터트리는 지연 효과밖에 없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매출이 멈추는 순간 지난달에 미지급금이 있잖아요. 상품을 끌어온 이 상품 대금,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부도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폭주 기관차처럼 달릴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이 우리나라 이 이커머스 시장, 이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넘버원 시장이 아니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을 찍는 시장이 넘버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뭐 물론 넘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넘버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넘버원이 아니고요. 다만 쿠팡이 추구하는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쟁쟁한 기업을 다 제끼고 쟁쟁한 기업의 도전을 다 제껴야지 넘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을 보시면은 쿠팡이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을 장악해서 이 시장을 다 먹고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 이익을 발생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플랫폼은 딱 두 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자,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최근에 신세계 이마트 그룹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전략적 제휴에 들어갔고 CJ 대한통운과 CJ 그룹과도 전략적인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공룡을 쿠팡이 이길 수 있을까요?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미 다 먹고 있어요. 쿠팡이 먹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어요. 더더구나 네이버가 이 이커머스 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나 CJ와 손을 잡고 강하게 먹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쿠팡이 다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이 이베이 같은 경우에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는데 카카오의 입장은 이베이 코리아의 매물 너무 비싸기 때문에 M&A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건 사실인데요. 카카오도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 중 하나죠. 이렇게 쿠팡이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악한 플랫폼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유통시장에서 자, 쿠팡이 대단하고 매출이 높고 자금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지금은 이제 뉴욕 시장에까지 상장을 해서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 쿠팡에 비교할 수 있는지. 자, 우리나라 유통시장 떠오르는 회사 롯데 떠오르죠. 자,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CJ. 자, 이런 회사들이 유통 컨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쿠팡이 새롭게 컨텐츠도 만들면서 뭐 택배, 풀필먼트 시스템, 여러 가지 상품 시장에서 이 유통 시장을 장악해 보겠다라고 야심차게 투자하고 매출을 높여가고 있죠.
자, 하지만 롯데, 신세계, CJ가 우습습니까? 자, 뭐 아무리 쿠팡이 자금력이 높고 물량을 투입한다 해도 롯데나 신세계, CJ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자금력으로 따져도 롯데, 신세계, CJ 각각의 회사가 쿠팡보다 10배, 20배 회사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롯데 하나만 따져도 마찬가지고요. 신세계 하나만 따져도 마찬가지고 CJ 하나만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과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쿠팡이 이 각각의 롯데, 신세계, CJ를 다 제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다 제쳐야 돼요. 이것만 롯데, 신세계, CJ만 제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도 제쳐야죠. 플랫폼까지. 쿠팡이 결과적으로 이커머스를 다 먹으려면 말이 안 되죠. 뭐 굳이 OTT까지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1만 분의 1, 이 확률로 말도 안 되지만 뚫었다고 칩시다. 뚫었어요. 쿠팡이 다 먹었습니다. 50%? 40%? 이 정도 먹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돈이 될까요? 그때 돼서 이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익이 빵원이에요. 이익 빵원. 수익이 없다고요. 수익을 거둔 적이 없어요. 쿠팡이라는 회사는. 매출은 뭐 10조, 뭐 20조 가까이 되겠지만 매출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자, 과연 쿠팡에서 이 이커머스 시장과 플랫폼 시장, 유통, OTT 컨텐츠 다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 먹었을 때 다 먹고 돈이 되느냐? 돈. 자, 따져봅시다. 자, 지금 쿠팡이 하는 영업이 어떤 영업이에요? 자기 컨텐츠입니까? 아니죠. 독점적 기술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조금 참신하게 빠른 배송을 하고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쿠팡이 하는 사업은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 상품을 어디에서 사오나요? 어디에서?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중개하는 거죠. 중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변수가 많고 부가가치가 없고 시장을 다 먹어봤자 이 장사로 돈을 얼마나 버나요? 이런 장사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쿠팡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게 다 먹을 수도 없지만 다 먹는다 해도 롯데도 제끼고 CJ도 제끼고 신세계도 제끼고 네이버도 제끼고 카카오도 다 제껴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플랫폼 플러스 유통 컨텐츠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상태에서 쿠팡이 물건을 팔아서 이 시장을 다 먹어도 얘들이 독립적으로 뭔가 컨텐츠나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로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뭘 꿈꾸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나왔던 쿠팡이 OTT 서비스를 새로 인수해서 뭐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지만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요. 하나의 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뭐 쿠팡, 로켓, 와우 뭐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미끼 상품인 거지 이게 킬러 컨텐츠가 아니에요. 쿠팡의 킬러 컨텐츠는 어디까지나 빠른 배송, 물건 파는 거예요. 물건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냐고요. 내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 물건, 남의 물건을 조금 싸게 떼어와서 조금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마진이 얼마나 남냐고요. 아무리 시장을 다 먹었다고 해도 그때까지 시장을 다 먹기까지의 어마어마한 투입 비용,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을
뽑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뽑아요. 그때 돼도 수익은 미미합니다. 뭐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5% 10%예요. 기껏 해봤자 시장을 다 먹어서 쿠팡이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봤자 쿠팡의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예요. 내 장사가 아니라 남의 장사, 남의 물건, 킬러 컨텐츠가 아니라 뭐 창조적인 부가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에 반해서 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자,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넘버원을 찍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아이마켓, 그 시장의 플랫폼을 장악한 1위 업체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계열이라는 다른 반대편이 있지만 아이폰의 충성도, 로열티가 높고 충성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다 먹었어요, 애플이. 여기에서 애플의 영업이익률 얼마입니까? 막 30% 가까이 나와요. 비교가 되지 않죠. 쿠팡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수익이 나는 회사죠. 쿠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손실이 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5에서 10%가 언젠가 나오겠지만 이게 나와봤자 꽝이에요. 거품이라고요. 거품. 자, 애플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쿠팡은 영업이익률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다걸기를 하면서 계속 판돈을 껴 나가봤자 그 도박판에서 쿠팡이 먹을 수 있는 파이란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세요. 쿠팡에 투자하시는 분들, 쿠팡의 수혜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쿠팡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이익은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미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쿠팡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쿠팡 현재 상태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이 돈 먹는 하마가 매출은 큰데 수익이 없어요.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도 5%에서 10%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반박을 해보세요. 과연 남의 물건 팔아다 떼다 파는 이 회사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다면 시장을 지배해서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다음에 말도 안 되게 10,000원짜리 물건을 11,000원이나 12,000원에 팔면 적당한데 그게 아니라 15,000원에 팔아요. 쿠팡이. 시장을 다 먹었다고. 그러면 바로 경쟁 상대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 못 파는 거예요. 싸게 팔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저렴하게 빠른 배송. 이게 쿠팡의 전략 아닙니까? 쿠팡이 비싸게 팔면은 싸게 파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게 굳이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쿠팡의 그 중독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질 않아요. 일정 부분 자기가 직접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바로바로 배송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루 이틀 지연될 수도 있어요. 이런 쿠팡의 포지셔닝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얼마든지 침대 시장이 있고 얼마든지 쿠팡의 경쟁 상대는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경쟁 상대도 쿠팡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 CJ, 롯데, 신세계. 자, 쿠팡이 꿈은 꿀 수 있지만 그 꿈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쿠팡은 계속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험을 끝내야 되고 그 실험이 끝나는 순간 매출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출이 정체되면은 쿠팡의 현재 구조, 이달의 매출로 이달의 상품 대금, 미지급금을 다 못 갚아요. 왜냐면요, 그런 구조를 짰기 때문에, 수익이 빵인 구조를 짰기 때문에 돈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근데 매출이 멈추면, 들어오는 돈이 멈추면은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품 대금을 줘야지. 한 달을 딜레이 시킨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악수였던 거죠. 한 달을 딜레이 시켜서 상품 대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다음 달에 매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전편 보고 오세요. 제가 지금 다시 그 구조를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이렇기 때문에 쿠팡은 미래 가치가 물음표가 찍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쿠팡이 내세운 모토가 한국의 아마존이잖아요. 하지만 아마존조차도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쿠팡처럼 장사를 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존도 죄송하지만 한국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쿠팡은 그걸 꿈꾸는 거죠.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먹힌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이나 그 미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 아마존이 그렇게 독점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물음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가 됐든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 유통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왜? 롯데나 신세계, CJ, 기타 등등의 회사에 다 밀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쿠팡이 아마존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다 먹을 수 없어요. 엄연한 한계가 있는 거고 아무리 이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쿠팡의 매출은 멈출 겁니다. 쿠팡의 매출은 멈출 거고요. 그 쿠팡의 매출이 멈추는 순간 위기는 시작될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풀까?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쿠팡 자체의 문제인 거죠. 뭐 지금도 여러 가지로 뭐 위메프나 여러 가지 다른 업체에서 뭐 공급해주는 상품 업체 또는 경쟁하는 시장 경쟁 업체에서 쿠팡에 잡음을 걸고 있습니다. 뭐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단가, 매출 단가 후려치기, 여러 가지 같은 경쟁을 하는 회사끼리의 잡음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매출이 커지면 이런 잡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쿠팡은 계속 쥐어짜기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고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키웠고 파일을 계속 키워온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쿠팡에서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15% 수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 50% 정도, 이 정도 이상 먹으려면 아직 멀었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 정도까지 가도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이익이 발생되게끔 단가를 높이면은 시장이 망가지고 다른 경쟁자들이 싸게 팔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쿠팡이 돈을 때려 부었지만 시장의 지배자가 못 됐어요. 지금까지 15%로 시장의 지배자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처럼 뭐 30%, 40% 이렇게 시장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뭐 위메프, 티몬, 뭐 11번가, 옥션, G마켓, 뭐 네이버 쇼핑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도 있고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채널 롯데온이 있고요. 신세계도 SSG, 쓱닷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켓컬리도 있고요. 다양한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를 다 도태시키고 쿠팡이 30%, 40%, 50%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구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쿠팡은 아마존이 아니고요. 아마존처럼 이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미 장악했어요. 이미 닷컴 버블 때 게임은 끝났어요. 다른 뭐 외국의 야후가 됐든 뭐 우리나라 토종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됐든 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개처발려서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포털, 플랫폼, 요 온라인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쿠팡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 플랫폼을 장악하긴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쿠팡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인 거는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물음표라는 거죠. 크게 돈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쿠팡 관련해서 뭐 쿠팡 이츠, 뭐 쿠팡 페이 여러 가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의 쿠팡 이츠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이런 것보다 이런 경쟁 회사하고 경쟁해가지고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근근하게 유지하는 거고 돈도 많이 벌질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쿠팡이 왜 미래 가치가 힘든 이유. 자, 지금이 왜 쿠팡에 거품이 껴있는 이유. 돈을 왜 못 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뭐, 야, 너 왜 이렇게 이거 부정적으로만 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쿠팡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판을 키웠습니다. 돈을 너무 때려 박았고, 그 때려 박은 돈을 현실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달린다고 해도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없을 거고 시장을 다 먹는다 해도 이익은 지금까지 손해본 그 손해를 다 회복시킬 수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한 그 자금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결론은 안타깝게도 정해진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라는 거죠. 자, 저의 쿠팡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판단하시고 생각해보시고 분석해보시고 기업을 찾아보시고 뭐 쿠팡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거나 쿠팡 수혜주를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욕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쿠팡 얘기 마무리고요.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